애착 수업 6장 애착 유형에 따른 대처법. 지금까지 의학이나 심리학은 인간의 보편적 특징을 중심으로 연구를 지속했다. 예를 들면 열이 나면 이런 부분을 조심하고 이렇게 대처한다는 식인데, 이것은 개개인의 특성을 초월해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심리요법이나 상담 영역에서도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으며 감정이나 사고를 공유할 수 있다는 개념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남성 환자를 남성 상담자가 맡을 때도 있지만 여성 상담사가 맡을 때도 있다. 성별을 초월해 마음이나 생각은 보편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반화를 무색하게 만드는 정신질환 중에 통합실조증이 있다. 환각이나 망상에 사로잡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하면 생각이나 느낌을 공유하기가 쉽지 않다. 경험을 공유하기 어려운 경우를 이해불능이라고 부른다. 그동안 수많은 유명 정신의학자들이 이해불능이라는 이 장벽에 도전해 마치 암호를 풀듯 의미를 밝혀내고자 했다. 통합실조증 외에도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인격장애다. 인격장애는 있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예전 같으면 단지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겠지만, 지금은 인격장애를 앓는 사람은 일반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같은 문제라도 일반인과 다르게 받아들이고 대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애착 유형은 인격의 토대를 결정한다. 애착 유형이 다른 사람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언어나 문화의 차이를 무시하고 소통하는 무의미한 행동을 하게 된다. 당연히 대화는 어긋나고 오해가 발생한다. 실제로 도처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의 애착 유형에 따라 어떤 인지나 사고방식, 감정이나 행동 특성이 자리 잡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속마음을 포착하기 어렵다. 누군가의 안전기지가 되려면 섬세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마음이나 의도를 파악하고 적절히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느끼는 생각과 감정, 행동 방식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도 모르면서 외국인과 소통하려 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서로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자신은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 수도 있다. 애착 유형이 다른 사람, 특히 애착이 불안정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힘든 일이다. 그러니 애착장애나 불안정한 애착에 시달리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는 해당 유형을 잘 이해하고 감정이나 행동의 특성도 알아두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대표적 애착 유형인 불안형, 회피형, 미해결형에 접근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불안형 애착 이해하기. 부정이나 비판에 과잉 반응을 보인다. 불안형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인정하는가에 매우 민감하다. 상대의 반응이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평소와 다르면 불안해진다.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며 필사적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만 조금이라도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 기색이 엿보이며 기분이 가라앉고 궁지에 몰리면 오히려 화를 내면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자신을 지나치게 원망하거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화를 내며 과잉 반응을 보인다. 이런 유형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준다. 불안형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서 지나칠 정도로 착한 아이를 연기한다. 하지만 금세 한계가 온다. 그래서 일단 공격성을 드러내면 마치 금이 간 둑이 터지듯이 스트레스가 폭발한다. 이런 사람은 긴밀한 관계를 맺을수록 처음 연기하던 착한 아이와는 정반대인 나쁜 모습을 드러낸다. 배우자나 연인, 친구 또는 아이에게도 감정적으로 분노를 폭발시킨다.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을 화나게 만든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본인도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불안형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나치게 바라는 성향 때문이다. 자기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상대방에게도 지나치게 바라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에게 완벽하게 맞출 수 있을 때는 좋은 모습을 연기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나쁜 모습을 드러낸다. 이런 사람의 부모 역시 자녀가 착한 아이일 때는 받아들이고 사랑해주지만 나쁜 모습을 보면 화를 내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신을 화나게 만드는 나쁜 사람을 보면 자신이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거부하고 고통을 주어야 화가 풀린다. 어린 시절 무서운 부모에게 야단맞았던 아이가 크면 무서운 부모가 되어 나쁜 아이를 꾸짖는다. 상대방만 착하게 굴면 자신도 따뜻한 배우자, 따뜻한 부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린 시절 몸에 밴 양극단의 과잉 반응 때문에 불안형 애착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불안형은 어떤 사람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좋게 평가하는데 하다가 갑자기 매우 나쁜 사람이라고 폄하하는 태도를 자주 보인다. 주변 사람들로서는 얼마 전까지 입이 마를 정도로 칭찬을 하다가 왜 갑자기 돌변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칭찬하거나 폄하하는 상대가 제3자라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화살이 돌아가면 문제는 커진다.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치켜 세우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극단적인 태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점차 피하게 되고 신뢰관계는 무너진다. 그가 설령 좋은 말을 해도 언제 또 부정적으로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고지 듣지 않는다. 이 경우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본인도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을 응징하려 한다. 따라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이 매우 짧고 걸핏하면 대립하고 싸운다. 부부나 연인이라면 헤어지면 되지만 부모 자식 관계라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적절하고 안정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 불안형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매우 강하다. 이것은 대인관계에서 가장 큰 관심사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조금이라도 외면당하거나 거부당했다는 느낌이 들면 기분이 상해서 비판적으로 돌변한다.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상대는 필요 없다며 화를 내는 극단적인 반응까지 보인다. 이런 상태가 되면 아무리 상대가 도움을 주려 해도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는다. 불안형은 자신이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쉽게 떨쳐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언행을 보인 상대를 쉽게 용서하지 않는다. 일단 이런 인식을 심어주면 원만한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 그러니 거리를 두는 수밖에 없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 빠지지 않고 불안형에게 안전기지가 되어주려면 무엇보다 먼저 공감해야 한다. 상대방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통과 괴로움을 달래주어야 한다. 이를 게을리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도와주어도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버린다. 애써 조언이나 지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불안형은 불평이나 불만, 쓸데없는 걱정이 매우 많은데 이를 건성으로 대하지 말고 진지하게 귀 기울여 들어주어야 한다. 불안형은 무엇보다 공감을 받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 실질적인 조언이나 지원은 그 다음이다. 하지만 실용주의자들은 이런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다. 상대방이 공감을 바라는데 그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하면 돼. 라는 식으로 대처 방법만 알려주거나 너무 지나친 반응이야.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해? 하며 상대방을 질책하려 든다. 하지만 불안형에게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이 사람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내 감정을 부정하네. 라고 결론을 내린다. 답답한 불안감이나 고통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는데 자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기는커녕 부정적인 반응만 보이니 더 이상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당연히 점차 불만이 커지고 초조해져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폭발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고통과 괴로움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성실한 사람에게 안정을 느낀다. 여성에게 인기 있는 남성들 중에는 성실한 유형이 많다. 이것은 보편적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불안형은 성실한 사람에게 압도적으로 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바꾸어 말하면 성실하지 않은, 노력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호감을 얻어도 점차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뜻이다. 불안형은 항상 자신을 감싸주고 보살펴주고 관심을 기울여주는 사람을 원한다. 불안형에게 장거리 연애는 커다란 시련이다. 가끔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보다 가까운 곳에 있어서 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끌린다. 불안형에게 필요할 때 당장 의지할 수 없는 존재는 있으나 마나다. 이 유형은 답장이 늦어지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지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앞에서 안전기지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응답성이라고 설명했다. 원하면 응답한다. 이것이 불안형에게 안정된 애착을 구축할 때의 기본 원칙이다. 연락을 했는데 좀처럼 답장이 오지 않으면 응답성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안전기지로서는 실격이다. 성실함이란 덕목이 왜 그렇게 불안형을 기쁘게 하고 안심시키는 걸까? 응답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각 응답해주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사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데 지나치게 집착하는 불안형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안도감을 준다.
불안형의 안전기지가 되고 싶다면 이 점을 확실히 새겨두고 항상 성실한 반응을 보여주어야 한다. 불안형에게는 내일 얘기하자 하고 조금만 뒤로 미뤄도 엄청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기다리게 한다는 점도 불안형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성을 다해 재빨리 반응하는 데 신경을 쓰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적절히 응답할 수 없다면 상대방이 정말 힘들었겠다는 점을 이해하고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 중요한 것도 아닌데라는 태도는 불안형의 상처를 부풀릴 뿐이다. 진심을 말하지 말고 속내와 다른 반응을 보인다. 불안 집착형은 언제 상대방을 당황시킬까? 속으로는 원하면서 겉으로는 다르게 말하는 식으로 솔직하지 않은 반응을 보일 때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나 애증이 얽힌 존재에게 이런 반응을 더 강하게 드러낸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진심과는 다른 반응을 보일 때가 많은데 불안 집착형에게는 이것이 이른바 응석을 부리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불안형은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좀처럼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해서 상대방이 그 마음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초조해야 한다. 그래서 기분 나빠하거나 슬퍼하거나 말을 안 하거나 공격적 태도를 취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인다. 당사자는 왜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라고 답답해하지만 상대방은 왜 저런 태도를 보이는지 알 수가 없으니 또 시작이네 하는 생각만 하게 된다. 그래서 불안 집착형의 안전기지가 될 수 없다. 불안형이 기분 나쁜 태도, 거부,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나에게 좀 더 신경을 써줘, 내 마음을 좀 더 이해해줘 라는 일종의 항의 표시다. 따라서 그런 반응을 보고 기분 나쁜 표정을 짓거나 귀찮다는 태도를 취하면 관계는 더욱 멀어진다. 그럴 때는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어보아야 한다. 물론 아니라고 대답할 수도 있지만 흘려듣지 말고 무슨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어? 라거나 힘든 일 있어? 라고 계속 물어봐 주어야 한다. 알았어. 편할 때 이야기해. 왜 그러는지 말해주면 좋을 텐데 라는 식으로 한 걸음 물러나 조심스럽게 재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말하고 싶지만 먼저 다가가고 싶지는 않아 주저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먼저 다가가는 자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분노가 폭발해서 원망을 쏟아내더라도 그동안 이렇게 힘든데 참고만 있었구나,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할 수 없어서 괴로웠겠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반론이나 반격은 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방어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불안형의 마음을 짐작하고 어루만지는 말을 던지면 마음을 안정시키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도 하지 못하고 참고 있었구나. 그동안 이런 마음이었구나. 일찍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정도면 된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자신의 형편이나 사정을 늘어놓으면서 변명하는 태도는 분노를 부채질할 뿐이다. 단,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사실 나도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줄곧 걱정하고 있었어 라거나 네가 기대한 만큼은 아닐 수도 있지만 나는 너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라고 덧붙여주면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불안형을 크게 안심시켜줄 수 있다. 누군가 대신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 불안형은 뭔가 불쾌한 일이나 자기 생각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지나칠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주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매도한다. 이런 행동에 대해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굴 필요는 없잖아 라는 식으로 무심한 태도를 보이면 본인 생각을 무시했다거나 본인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화를 내거나 비난한다. 일단은 조용히 넘어가지만 가슴속에 간직했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보복할 수도 있다. 불안형은 혼자 결정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중대한 결정뿐 아니라 사소한 판단도 자기 혼자서는 내리기 어려워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조언을 구한다. 실제로 이런 유형이 심리상담사를 많이 찾는다. 하지만 상담에서는 일반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않고 경청과 공감을 중심으로 본인이 해답을 찾을 수 있게 안을 제시할 뿐이다. 그러니 불안형 입장에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불안형은 스스로 결정하는데 서툴러 누군가 대신 결정해 주기를 바라고 스스로 발견하려 들지도 않는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누군가 해답을 주기를 바란다. 따라서 해답을 주고 싶어도 그래서는 안 된다. 본인이 생각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식으로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을 이야기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적극 지지해 주어야 한다.